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부터 저희가 동기도 좀 나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이라든지 그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태도라든지 태도에 대한 형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럼 과연 소비자들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이제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때 이제 고관여의 상황일 때랑 또는 어떻게 돼요? 이 저관여의 상황일 때랑 이 구매 행동이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약간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만약에 부정적이고 약간 어떻게 돼요?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선뜻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한 브랜드를 A라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A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교체할 시기가 왔어요. 제품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또는 뭐 노트북이 되었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제품을 쉽게 어떻게 돼요?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브랜드 제품으로. 근데 만약에 그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매를 하는데 망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제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소비자의 태도 또는 학습을 이어진 그 태도겠죠. 이 태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왜 이 태도를 파악하는 게 어렵냐라고 하는 건데 앞서도 보면 이제 태도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기억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나 소비자의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속성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소비자 행동을 봐야 되겠어요. 그럼 커피숍에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주문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찰법이라고 했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 자체가 나타나는 행동이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그러니까 의식적인 행동인지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소비자의 태도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구매 행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잘 체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 태도에 따라서 행동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어려웠겠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가능하죠, 좀 많이.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요인 자체에 따라서 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빼빼로데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빼빼로데이는 빼빼로 이제 주는 뭐 요즘에는 뭐 가래떡데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빼빼로데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적인 상황이죠. 또는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또는 화이트데이라든지 또는 로즈데이라든지 특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당연히 이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태도를 조사하는 시점 하고요. 구매를 하는 그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태도를 구매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조사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지금 2021년이다. 2021년 뭐 12월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1년 12월에 그 소비자 태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12월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2022년 또는 2023년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 어떻게 돼요? 조사하는 시점하고 실제 그 구매 행동을 일어나는 그 시점 자체가 당연히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 자체가 과연 이 태도를 그때 형성했던 태도 자체가 지금 긍정적이었는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 상대 제품보다는 우리 제품을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기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 요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당연히 우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시기적인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제품에 대한 어떤 태도하고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에 대해서